246번. 자, 246번. 극한에 대한 성질 문제네.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골라라. 기억. x가 a에서 fx 극한값이 존재하면 그 극한의 제곱을, 그 함수의 제곱을 한 식의 극한도 존재한다. 하냐? 라고 물어본 거야. 자, 봐봐. 기억 맞아? 자, 이가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것은 좌우 극한값이 서로 일치한다는 거잖아요. 그지? 여기다 똑같이 적용을 해보자고. 근데 얘는 두 함수의 곱이죠. 그러면 얘가 극한값이 있는 애들인지 일단 보셔야 돼요. 연산을 하고 싶으면 극한값이 존재하는 함수들인지를 보셔야 되는데, 극한값이 존재하는 함수가 서로 한번,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곱해진 거죠. 따라서 당연히 알파라는 값으로 수렴한다면 이거는 제곱의 값으로 수렴하겠죠. 연산이 가능하니까. 그죠? 자, 여기 나타나지 않는데 역은 거꾸로는 자, 제곱한 함수의 극한값이 존재하는데, 그러면 제곱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극한값이 있느냐 이겁니다. 알고 있는 것은 제곱한 식이니까 제곱한 식을 그 극한값이 예를 들어서 뭐 베타라고 합시다. 그러면 얘가 베타이기 때문에 이 식을 정리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베타죠. 자, 그럼 얘는 플러스 베타 또는 마이너스 베타면 괜찮아. 왜? 수렴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는 이 표현 안에는 진동도 포함되어 있는 거야. 한 번은 플러스, 한 번은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야. 따라서 역은 성립하지 않아요. 알겠습니까? 근데 단지 이런 조건을 주면 돼요. 단 fx의 부호가 뭐 예를 들어서 양수다. 이런 조건을 주면은 뭐 이 중에서 하나만 되겠죠. 부호가 정해지니까. 이해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제곱하는 거와 제곱하지 않은 거의 이 관계랑 유사한 게 절대값이에요. 그러면 절대값을 취한 식이 오면, 그러니까 얘를 수렴하는 애를 절대값 취하면 당연히 되고, 절대값 취한 애를 거꾸로 할 때는 또 안 되는 거야. 왜? 플러스 마이너스를 진동하면서 가질 수도 있으니까. 이해되겠어요? 자, 그게 밑에 있겠다. 니은 x가 a로 갈 때 절대값 fx. 자, 얘의 값이 존재하지 않으면 이게 없다고 그러네요. 얘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절대값을 취해서 없대요. 그럼 원래는 없냐? 해석하기 힘들면 내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부정형이니까. 예, 대우가 가능한지를 일단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존재한다면 이렇게 되겠죠. 자, 원래 있게 존재하면 절대값을 취한 애도 존재합니까? 그죠? 이거 3이죠. 원래가 당연히 존재하면 좌우에서 어떤 베타라는 값으로 일정한 값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좌에서도 베타, 우에서도 베타 될 거 아닙니까? 이해되겠어요? 절대값 취한 베타가 되겠다. 그지? 따라서 대우로 확인이 되니까 이것도 참 이렇게 되겠죠. 기억도 물론 참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니은, 디귿 합성을 했습니다. 존재하지 않으면 fx도 존재하지 않는다. 자, 그럼 이것도 확인하는 게 대우가 편하죠? 존재한다면 존재하냐? 라는 명제를 확인해 주면 되죠. 자, 원래 게 존재하니까 합성을 했어. 존재할까? 자, 여기서 이제 조금 의구심이 드는 게 있습니다. f가 어떤 함수인지 밝혀졌는지를 좀 보셔야 돼요. 이거는 다항함수라는 조건이 없어요. 자, 그러면 이거 한번 봅시다. 원래 함수는 극한값을 가져요. 그런데 얘 f라는 녀석이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자. a라는 곳에서 정의되어 있을 때 어떤 베타라는 값으로 이렇게 생겨서 좌극한일 때는 아래쪽에서 올라가고 우극한에서 위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이해되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상태에서 x가 a의 왼쪽에서 다가갈 때 f는 베타보다 조금 작은 값 이렇게 된 거야. 그 다음에 x가 a보다 오른쪽에서 갈 때 f는 베타보다 조금 큰 쪽에서 베타로 접근하고 있어. 그럼 만약에 이 f라는 녀석이 지금 우리가 알려져 있는 것은 a라는 곳에서의 극한이 존재하는 거다라고 했으니까 얘가 수렴하는 베타는 몰라. 무슨 말이냐? 이 fx를 합성하기 때문에 이 맨 마지막 단계의 함수를 구하는 것은 얘가 결정할 거야. 그죠? 그럼 얘가 수렴하는 값이 존재한다라고 할지라도 그 방향성에 따라서 얘가 달라질 수도 있는 거야. 자, 어떤 fx가 베타라는 정의역에서 살펴봤더니 그래프가 이렇게 됐대. 이랬어. 그럼 봐봐. A의 자극하는 베타의 왼쪽이죠. 그죠? 그러면 얘 입장에서는 베타의 좌극한을 따져줘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우극한일 때는 베타를 가긴 가지만 베타보다 좀 큰 값이니까 얘는 베타보다 좀 큰 쪽에서 이렇게 베타에 오는 상황으로 따져봐야 되겠네. 됐어? 그래서 네, 끊어질 수 있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쉽게 생각하는 건 이거예요. A라는 곳에서 극한값이 있다는 거지 그의 어디 갔어? 얘의 극한값 베타에서는 몰라요. 이 f의 베타에서의 극한값은 모르는 거야. 알겠어? 이해되겠어요? 이런 얘기가 존재한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합성을 했을 때의 문제점. 따라서 얘이면 얘라고 말할 수가 없겠네요. 따라서 이것은 틀리네. 이해되겠습니까? 합성을 할 때 문제점은 A라는 곳에서의 극한값 존재해도 얘를 다시 정의역에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 방향성이 중요해요. 베타로 수렴하는 방식이 중요한 거야. 베타로 수렴하는 방식이 다르면 이 함수가 베타에서 끊어져 있을 때 이렇게 좌우 극한이 다르게 존재할 수 있어서 극한값이 없을 수도 있는 거야. 이해되겠어요? 또 질문? 38번.
다함수. 합성하는 거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x가 1로 갈 때와 0으로 갈 때가 지금 주어져 있습니다. 0으로 갈 때 수렴했어요. 그럼 fx 안에 어떤 x라는 인수가 이렇게 존재한다는 것도 알 수 있고, 그래서 0일 때 0이 돼야 되고 1일 때도 0이 돼야 됩니다. 자, 밑에 식으로는 1일 때 0이 돼야 되겠죠. 자, 그러면 얘는 일단 x가 1로 갈 때 얘가 어디로 가는지를 보셔야죠. 자, 분모가 1일 때 0으로 가고 있으니, 자, x가 1로 갈 때 얘 어디로 가고 있어요? 0으로 가고 있죠. 그러면 얘가 0으로 가니까 f0에서는 다시 0이잖아요. 그죠? 이해되겠어요? 자, 그러면 얘가 최종적으로 겉에 있는 것들을 보면 0으로 가는 상태가 지금 중요한 거죠. 그죠? 따라서 분자가 요 타입을 이용하셔야 되겠네. 요거. 자, 그러면 봐봐. 이 겉에 있는 함수 때문에 0으로 가는 상태를 치환한다든지 또는 저걸로 그냥 다 표현을 해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 f에 얘는 합성을 했을 때니까 누가 필요해요? f 잠시 오케이. 자, 얘는 얘를 예를 들어서 라지 x라는 애로 잠깐 보자. 그러면 0분의 0꼴은 이렇게 생겨야 돼. x분의 fx 라지 x분의 f 라지 x 이런 구조가 돼야 되잖아. 그죠? x로 가는 애가 있으면 0으로 가는 애가 있으면 x분의 fx, 그럼 라지 x 바꾸면 라지 x분의 f 라지 x. 따라서 얘는 분모에 fx가 있어야지 되겠죠. 얘를 그대로 치환해서 라지 x로 보면 라지 x분의 f 라지 x. 됐어요? 자, 없던 녀석을 한번 나누었으니 곱해 주시고 원래 있던 식의 x 함수 빼기 1을 이렇게 써주시면 되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얘가 어떻게 돼요? x가 이제 1로 갈 때 얘는 어디서 봐야 돼? 0분의 f 0꼴이니까 이걸 보셔야 돼. 따라서 이 전체가 3이 될 거고. 됐어요? 그 다음에 얘는 1일 때 0분의 f 1꼴이죠. 곧 얘를 이제 써야 돼요. 그러면 분모의 형태가 x 빼기 1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로 인수분해 되어서 얘랑 얘만 4가 되는데 사용하셔야 되겠네. 따라서 4 곱하기 이 뒷부분을 그냥 1일 때 어떤 특정한 3이라는 값으로 그냥 가죠. 부정형이 아니니까. 따라서 이 전체의 값은 4가 되겠네. 됐습니까? 자, 얘는 꼴이 어떻게 돼요? x가 1로 갈 때 얘가 0으로 가죠. 따라서 요 부분만 떼서 보면
얘를 라지 x로 바꾸면 f의 라지 x니까 누가 있어야 돼? 0으로 가는 라지 x, 0으로 가는 x가 있어요. 라지 x가 있어야 돼. 근데 라지 x는 내가 fx라고 치환했으니까 분모에 fx가 있어야 돼. 그러면 이게 어떤 꼴이야? 0분의 f0 꼴. 따라서 0분의 f0 꼴은 3으로 가겠죠. 됐어요? 또? 질문? 윤진 질문하세요. 뒤에 뒤에 324 324 드릴들은 다 풀어보셨습니까? 풀었어? 우선순위에서 미적이 좀 밀리죠? 방학 동안에. 네. 네. 하지만 앞에 드릴을 제외한 이거 좀 꼭 해주셔야 돼요. (324) 자, 그래 해봅시다. 이거 수열인데. 자, 함수를 극한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n이 무한대로 갈 때 절대값 x의 n승 더하기 1. 자, 얘네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0까지 이 구간에서 연속이 되도록 하는 a 값을 구해라. 자,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이런 형태가 나오면 전체를 다 조사를 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주어졌을 땐 똑같아. 그냥 왼쪽만 보면 돼. y축을 기준으로 왼쪽만 보면 돼. 하지만 연습을 하는 거니까 다 해봅시다. 자, 여기 공비 누굽니까? 공비 뭐의 n승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것들. 따라서 절대값 x가 공비입니다. 됐어요? 자, 그럼 일단 절대값 x가 1보다 큰 범위일 때 얘는 음수가 없으니까 1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작다 해서 마이너스 1보다 작다라 해줄 이유가 없죠. 자, 실질적인 범위는 당연히 마이너스 1보다 작고 1보다 클 때겠죠. 자, 그러면 이때는 절대값 x의 n승한에다가 리미트를 취하면 이 녀석은 계속 커지겠죠. 됐습니까? 그럼 무한대로 가는 거와 무한대로 가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소거를 해주시는데 무한대로 가지 않는 것들은 필요가 없어. 그지? 따라서 얘의 개수만 비교해 주시면 돼요. 얘는 1이고 얘는 요게 한 번 더 있으니까 따라서 fx가 절대값 x로 남겠죠. 됐습니까? 두 번째. 자, 절대값 x가 공비니까 1보다 작을 때 당연히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 이때는 얘가 0으로 가죠. 2분의 1 이런 거 생각하면 되잖아. 점점점 반반 줄어들면 0으로 간단 말이야. 자, 그러면 0 더하기 1분의 0 더하기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요? 자, 따라서 정리하면 fx가 분모는 1 되고 분자는 2x 더하기 a 되니까 그냥 2x 더하기 a. 세 번째, 공비가 1이 될 때 x가 플러스 1 마이너스 1 아무거나 다 되죠. 어쨌든 절대값을 취했으니까. 그러면 얘가 1일 때라고 생각하면 fx가 1 더하기 1 더하기 2x도 1. 문제가 생겼다. 네, 이렇게 일단 놓읍시다. 두 개 다 따로 해야 되겠다. 그지? 얘가 2x가 될 때, 2가 될 때도 있고, 마이너스 2가 될 때가 있으니까. 그지? 자, 그래프를 그려보자.
이게 편해요. 이렇게 사각형. 자, 1 오른쪽, 마이너스 1 왼쪽에서는 절대값 x 그래프를 그리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려야 되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됐어요? 절대값 그래프 중에서 가운데를 생략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마이너스 1 사이에 일단 2x 더하기 a입니다. 기울기 몰라. 기울기 a 어디를 지나가는지 몰라. 자, 마이너스 1일 때 여기다 마이너스 1다 넣어보자. 마이너스 2 따라서 2분의 a 빼기 1이라는 값 가져야 됩니다. 자, 점 어디에 찍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지금 직선을 갖다가 어디다 그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문제 조건이 있겠죠. 연속이 되도록. 어디서? y축을 기준으로 왼쪽에서. 그죠? 오른쪽은 나 몰라. 몰라도 되고. 자, 그러면 요 직선이 어떻게 생겨야 돼? 극한값이 여기서 존재하게끔 하려면 기울기가 2짜리가 여기서 이렇게 지나가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때 점도 여기를 찍어줘야 되겠죠. 그래야 연속이지 않겠어요? 따라서 얘가 1의 함수값을 가지니까 이게 1이 될 때 a가 얼마입니까? 3 됐어? 확인해볼까? a가 3이면 저 직선이 마이너스 1일 때 1을 지나가는지 마이너스 2 더하기 3에서 오케이 됐죠. 셋이 여기서 다 만났어요. 요 범위에 있는 직선도 마이너스 1 왼쪽에 있는 요 그래프도 마이너스 1일 때의 점도 함수값도 다 같은 곳에 찍혀야 되죠. 따라서 정해진 게 극한값이 정해진 건 좌극한밖에 없어요. 마이너스 1에서 좌극한밖에 없어요. 그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아야 하고 함수값도 같아야 한다라는 원리를 여기다 쓴 거야. 이해되겠어요? 그림으로 이렇게 이어지게끔 그려주시면 돼요. 됐습니까? 또 질문? 325번. 네. 시험에서는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불연속점의 개수로 함수를 만들어라. 야, 개수가 함수가 되니까 예상이 되죠. 어떤 함수? 상수 함수들이 막 끊어져 있는 1개, 2개, 4개 뭐 이런 식으로. 325. 열린 구간 t 빼기 1부터 t 더하기 1. 자, 요 구간이 조금 표현을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자, t는 안 정해졌죠. 그럼 t가 안 정해졌다는 것은 t는 변할 거고, 자, 어떤 t의 위치가 변할 거고, 그러면 얘는 t보다 한 칸 왼쪽, 얘는 t보다 한 칸 오른쪽에 있는 좌표죠. 그래야 t 빼기 1, t 더하기 1이 되죠. 됐어? 자, 그러니까 이 두 좌표 사이 구간이죠, 이 뜻은. 그러면 얘가 간격이 얼마짜리? 간격이 2인 이런 애를 쫙 t를 가지고 움직여 보는 거야. 얘가 지나가는 곳만 그래프가 탁 드러나는 거야. 이해되겠어? 얘를 움직여 보는 거야. t가 변수니까. 오케이? 자, 이제 fx를 봤더니 극한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수열의 극한이고 x의 2n 빼기 3에 x의 2n 빼기 1 더하기 3입니다. 자, 불연속점의 개수라고 했습니다. 불연속점의 개수. 공비가 x제곱이죠, 지금. 따라서 x제곱이 클 때 무한대 필요 없고 개수 비교 fx는
x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x분의 1. 자, 여기서 좀 빨리 이제 스피드를 올릴게요. x제곱이 1보다 작을 때, 공비가 1보다 작으면 0, 0, 0, 0으로 간단 말이에요. 0, 0 취급하면 얼마? fx는 마이너스 1. 자, 마이너스 1일 때, 자, 얘는 반드시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을 꼭 따져야 돼. 왜? 홀수승, 짝수승. 홀수승, 짝수승. 그러면 마이너스 1일 때와 플러스 1일 때 부호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자, 마이너스 1일 때 짝수승이니까 fx가 플러스 1 따라서 빼기 2. 마이너스 1 플러스 2 따라서 마이너스 1. x가 1일 때 1 집어넣으면 fx는 1 마이너스 2 1 4 따라서 마이너스 2 됐습니다. 그래프를 일단 fx의 그래프를 그려보자. 자, 요거 마이너스 1과 1 사이일 때 마이너스 1이라는 상수함수니까 그리기가 편하죠. 됐어요? 자, 얘는 x분의 1을 그려야 돼. x분의 1 그래프 어떻게 그려요? 분수함수. 자, 그러면 이쪽은 못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그리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 거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이니까 오케이 점을 여기다가 메워주고 마이너스 2니까 여기다가 찍히겠다.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기는 애를 움직여 보는 겁니다. 자, 이 구간이 여기서부터 이 사이를 지나갈 때 불연성인 거 있어? 없지? 올 때까지. 여기로 올 때까지 전혀 없지? 언제 존재해? 저 구간이 여기에 올 때 t가 곧 어디 있어? 센터가 t니까 t가 0일 때는 여기가 따질 필요가 없죠. 따질 필요 없으니까 아직 괜찮은 거야. 여기까지 괜찮은 거야. 자, 그러면 이제 t에 관한 함수로 gt를 그려보면 불연속점의 개수를 gt라고 한다. 여기까지 없으니까 0개. t가 0이 될 때는 계속 0이야. 0. 이렇게. 근데 t가 0보다 조금 커지는 순간 조사하는 영역 내에 불연속이 하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t가 한동안 여기를 지나갈 때도 t 여기니까 아직 불연속이 하나입니다. 하나인 것이 불연속이 하나인 것이 꽤 되네. 언제까지일까? 자, t가 이쪽에서 여기를 경계 끝으로 할 때 딱 이때부터는 따지는 구간 안에 이제 분수함수의 형태만 존재하니까 불연속인 데가 없어졌어. 자, 그러면 이쪽 끝이 t-1이 1이 될 때 t-1 왼쪽 끝이 1이라는 곳에 있을 때 t가 2인 곳부터는 다시 0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요? 이렇게 개수를 가지고 그래프를 그리는 겁니다. 그런데 얘를 이해하셔야 돼. 따지는 범위가 왼쪽으로 1, 오른쪽으로 1인 두 칸짜리를 움직여 보는 겁니다. 이 두 칸 안에 들어오는 부분만 조사를 하는 거야. 연속. 딱 여기 걸릴 때까지 연속. 여기를 넘어서는 순간 불연속하는 데가 이
구간 안으로 들어왔죠. 구간 안에 한동안 구간 안에 존재할 거야. 그러다가 이쪽으로 빠져나가면 일단 다시 연속일 거야. 빠져나가는 곳이 t가 얼마인지. t가 센터에 있으니까 잘 보셔야 돼요. 계산해 보셔야 돼. 불연속이 되는 t의 값을 모두 골라라 라고 했습니다. 모두 구해요? 0하고 2. 또 질문? 없어. 윤진 질문. 빨리. 이럴 때 좀 이기적으로 다 할 거 하란 말이야. 어차피 우리 지금 오전에 한 50분 동안 내가 질문을 받을 각오를 하고 왔어요. 1교시에는 거의 질문 위주로 할 거예요. 질문. 320번. 그러게 320, 321번 이거 어려운 것들인데 정석이 나와서 그죠. 워낙 유명해서 321번 네. 워낙 유명해서 학교 시험에서도 몇 번 나왔는데 하도 많이 나와서 이제 안 나올 것 같아. 자, 20번부터 그래프를 보고 자, 이게 fx랍니다. 자,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점에게서 극한. 자, 윤준아, 극한값은 어떻게 정의해? 극한값 존재하기 위해서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지만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야. 좌우 일치 점은 관계없어. 내가 뭐라고 했어? 어떤 특정한 A로 다가갈 때를 조사하는 거지 X가 A일 때를 조사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래프상에서 빵꾸는 전혀 문제가 안 돼. 선들이 끊어져 있는 걸 찾는 게 편한 거야. 극한값의 존재 유무는. 자, 지금 주어진 구간이 마이너스 2부터 그러니까 여기를 제외한 것부터 2를 제외한 요 사이입니다. 자, 그러면 경계를 따질 필요가 없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구간이 마이너스 2부터 2일 때만 따진다고 했으니까 오다가 자, 선이 끊어진 데는 이거 하나밖에 없네. 선이 끊어진대. 따라서 불연속하는 점의 개수 m은 1이네. 됐어요? 그 다음에 불연속. 자, 불연속은 선이 끊어진 거 and 빵꾸인 거. 그죠? 선이 끊어졌거나 미안해. and가 아니라 오어구나. 선이 끊어졌거나 빵꾸인 것들이 다 불연속이 되겠죠. 따라서 빵꾸 하나, 선, 빵꾸 3개가 존재하니까 불연속점의 개수 n은 3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겠어요? 321번 허무하죠? 응? 원과 만나는 관계가 원과 뭐 하는 거야 이거?
C와 한 점에서 만나도록, 그러니까 접하면서. 근데 접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면 꼭 접하면, 예, 왜 접만 존재하죠? 생각하죠. 근데, 내 접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접한다? 정의가 뭐야? 접한다? 원과 한 점에서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난 경우 두 개. 그래서 이름이 있는 거야. 외접, 내접. 알겠어? 이름이 있다는 건 구별하니까. 접한다는 두 가지. 외접, 내접. 두 가지 다 따지셔야 되죠. 또 질문? 385번. 335번에. 네. 네, fx, gx 곱한 거랑 fx, hx 곱한 거가 모두 연속이 되도록 f5의 값을 정해달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아직 안 나갔어요? 아, 그렇죠. 문제풀이는 안 했어요, 제가 아직. 네. 질문 없어? 네. 자, 우리 이제 연속 다음 주제를 가봅시다. 함수의 곱이 연속이 되기 위한 조건. 여기 맞죠? 문제풀이를 안 했었죠, 그때. 432번 봅시다. fx와 gx의 그래프가 다음 그림과 같을 때 자, 첫 번째 fx 곱하기 gx의 x가 마이너스 1에서 연속성 조사하라고 합니다. 일단 곱해졌을 때의 연속성에 관한 문제는 좌우 극한을 다 따지시는 거예요, 이건. 자, 첫 번째 x가 마이너스 1에 왼쪽에서 갈 때, 그러면 두 개 중에 일단 f는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봅시다. f에 마이너스 1일 때 f는 일단은 1차 함수니까 다항 함수니까 사실 크게 연속성에 대해서 걱정 안 하셔도 되죠. 함수값과 극한값이 그냥 다 같으니까. 따라서 마이너스 1일 때 얘는 0이에요. f는. 게다가 뭐 이거는 그냥 방향성은 큰 의미 없습니다. 자, 그때 g는요 어떻게 됩니까? gx는 마이너스 1일 때 좌극한이니까 1이라는 극한값을 갖습니다. 따라서 곱하면 0이라는 극한값으로 존재하겠네요. 마이너스 1의 오른쪽 다시 f는 또 0입니다. g는요 마이너스 1이네요. 하지만 곱해지는 값이 0이기 때문에 0이 되죠. 함수값 3개를 따지시는 거예요. 극, 좌우 함수값. 얘는 또 0. 얘는 0. 얘도 0. 곱하면 0. 따라서 3이 일체. 그래서 0이라는 극한값으로 존재. 됐어?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알아야 되는 거. 얘의 존재가 마이너스 1일 때 불연속입니다. 됐어요? 근데 f가 방함수입니다. 얘는 좌우 함수값 다 3의 일체가 되어 있는 애들만 있어. 곧 한 방에 얘의 불연속을 잡아주려면 0이 되는 수밖에 없어요. 됐어요? 짝을 맞춰줘도 되지만 그렇게 생기지 않았어요. 1일 때 얘가 뭐 마이너스 1이 되고 마이너스 1일 때 플러스 1이 돼서 좌우 극한이
서로 뿌릴, 마일 이렇게 되는 구조가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0이 곱해질 때밖에 없는 거야. 두 번째, fx 나누기 gx. 마이너스 1에서 연속성을 조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자, 마이너스 1에서 끝났네? 확인할 게 뭐가 있어? 마이너스 다 했잖아. 뭐가 문제가 돼? 이런 형태의 문제점. 취약성. 그렇죠? 얘가 혹시라도 0이라는 값으로 가는 경우가 있는지. 좌우 극한은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좌우 극한은. 됐어요? 좌우 극한은. 근데 좌극한, 우극한 다 그러면은 얘가 1일 때, 마이너스 1일 때마다 분자가 0이 돼주니까 얘는 괜찮아요. 오케이? 그런데 함수값을 구하려고 봤더니 분모도 0이야. 분자도 0이야. 이거는 꼴이 아닙니다. 이렇게 쓰는 꼴이 아니라 그냥 이거는 그냥 값들이야, 값. 이런 꼴이라는 건 뭐야? 무한소죠, 무한소. 0으로 가까이 가는 거, 0으로 가까이 가는 거를 할 때는 꼴이라는 거 우리가 보통 극한에서 꼴을 배우는단 말이야. 근데 이거는 그거 아니라 그냥 함수 값. 그것 0이라는 값으로 나눌 수 없어요. 따라서 2번은 극한값이 연속이지 않습니다. 극한값은 있습니까? 예, 극한값은 있죠. 극한값은 있어요. 자, 짝을 맞춰주거나 아니면 다항함수처럼 삼위일체 되어 있는 것들이 곱해질 때 상대방이 불연속이라면 0이 되어 주어야 된다라는 요 상황만 이해하시면 돼요. 넘어가겠습니다. 함수값의 합성과 연속 336번. 자, 여기 이렇게 미적 부문에서 교육과정상 합성함수의 연속성은 다루고 있지 않다. 그러나 모의고사에서 가끔 다루거나 내신에서는 공공연하게 다루어진다. 자, 합성함수의 극한은 다뤄져요. 근데 합성함수의 연속성은 굳이 다루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지금 내신을 공부하고 있으니까 대비를 해야 되겠지. 자, 1을 기준으로 두 함수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gx는 2x 빼기 a라고 하는 함수에다가 절대값을 했습니다. 자, 이럴 때 g 합성 fx의 얘네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되도록 하는 a를 구해달라고 합니다. 우리 기본적으로 이런 겁니다. 연속인 함수 두 개를 가지고 합성을 하면 다 연속이 돼요. 왜냐면 봐봐, 얘가 연속이니까 얘의 치역이 뭐 어떤 알파부터 어떤 베타까지 연속적으로 치역을 가지고 있을 거란 말이야. 오케이? 정의역이 연속이니까 얘는 G는 원래 연속이었으니까 전혀 문제가 안 돼. 정의역이 연속적으로 쭉 입력이 되고 있으니까 함수값을 그리는데 오다가 그림을 그리는데 갑자기 입력이 안 돼. 그러면 못 그리겠죠. 그래서 불연속이 되는 이런 경우가 없다라는 겁니다. 얘의 정의역이 연속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얘는 계속 연속이 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불연속이 되는 애들이 존재하거나 막 이래버리면 이제 큰일 나죠. 자, 그럼 합성함수를 했을 때 불연속이 되는 이유는 얘가 불연속일 때와 얘가 불연속일 때 두 가지를 따지셔야 돼요. 그래서 어려운 거야, 조금. 자, 얘가 불연속이 되는지는 그림을 그려봐야 알겠죠. 그림 그려봅시다. F의 그림.
1을 기준으로 오른쪽에서 2분의 1이 축이고 1일 때 1을 지나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 1일 때 1. 그 다음에 얘는 자 접혔어. 어디서 접혔어? 2분의 a에서. 됐어요? x가 2분의 a가 되면 0이 되니까 저기다 접히는 거야. 자, a가 아직 안 정해졌으니까 얘가 움직일 거라는 거죠. 윤진아, 이게 움직일 거야, a가. 자, 그러면 함수 전체에서 연속이 되도록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안 그렸구나. x가 1일 때 2 되니까 이렇게 생겼어. 내 그래프 잘못 그렸구나. (1의) 왼쪽이구나. 1의 왼쪽에서 얘는 2를 갖겠죠. 1의 오른쪽에서 이렇게 생긴 애가 뭐 이렇게 생겼겠죠. 됐어요? 1 대입하면 미안. 정신 차려야 되겠다. 1일 때 얘가 얘 끊어져 있구나. 1 대입하면 얘는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고 2에서 이렇게 쏘리. 됐습니까? fx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러면 봐봐요. gx라는 애는 정의역이 연속적이라면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죠? gx 자체가 문제가 없어. 그러면 얘가 이 전체가 불연속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얘가 불연속이 되는 요 상태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얘가 1에서 어떤 상황인지를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G 합성 fx가 x가 1의 왼쪽에서 갈 때 f의 함수는 1의 왼쪽이니까 자, 2를 향해서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얘를 다시 G의 극한의 좌우 극한을 따지는 정의역으로 사용해야 되니까 얘의 방향성이 중요한 거야. 2보다 큰 쪽인지 작은 쪽인지. 2보다 아래에서 이쪽을 향해 커져가고 있으니까 2보다는 조금 작겠죠. 됐어요? 자, 그러면 G는 2의 왼쪽을 읽어주셔야 돼요. 2의 왼쪽 어디를 읽던 2일 때 얼마야? 4 빼기 a의 절대값을 향해 수렴하겠죠. 됐어요? 자, x가 이제 1의 오른쪽에서 갈 때 그러면 f는 1에 수렴하는데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고 있으니까 큰 쪽에서 다가가니까 1보다 조금 큰 값들. 그러면 g가 어딘지 몰라요. 1이 어딘지 몰라. 지금 2분의 a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니까. 하지만 1을 넣어서 확인할 수 있죠. 쟤는 연속이니까. 따라서 2 빼기 a라는 값으로 수렴해 갈 겁니다. 됐어요? 자, x가 1일 때는 f가 요걸 따라가죠? 요걸 따라가죠? 1. 이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얘랑 얘랑 같은 거니까 굳이 안 따지셔도 여기는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결국은 여기서 원하는 건 뭐냐? 이 합성한 결과가 항상 연속이려면 f가 불연속일지라도 얘네들이 연속이 돼줘야 되는 거니까
두 극한값, 곧 좌우 극한값이 서로 같아야 된다는 뜻이 되겠죠. 됐어요? 자, 그러면은 A를 기준으로 4까지의 거리랑 A를 기준으로 2까지의 거리가 같다라는 것은 A가 2와 4 사이에 있으면 되는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A가 3이면 끝나는 거겠지. 이해되겠어요? 절대값은 거리잖아. 둘이 같아. 어떻게 같아? 이렇게 같아야 돼. 함수값이. 하나가 4 빼기 A면 하나는 2 빼기 A가 돼야 되는 거야. 됐어? 이들의 중간이 얘여야 되는 거겠지만 그럼 6이 돼요. 얘네 중간이 얼마야? 6 빼기 2A의 반 3 빼기 2 얘가 2분의 A가 얼만지가 중요한가? A가 3이면 2분의 3일 때 A가 2분의 3일 때 이거 같은 거 아니야? 이거에 현혹되지 않으셔도 되는데 이 둘이 같아. 이 둘이 같으면 A가 얼마일 때야? 끝. 그럼 어디서 접히느냐? 2분의 3에서 접힌다. X가 2분의 A에서 접힌다. 같은 말 아니에요? 2분의 A가 3이 될 때 된다. 2분의 A 2분의 3 똑같은 거 아닌가? 상관없을 것 같은데? 중간이 0이면 중간이 0이면 얘가 어떻게? 4 빼기 2분의 이건 여기가 2분의 A고 여기가 4 빼기 A 2 빼기 A고 4 빼기 A 미안해요. 내가 표현을 잘못했죠. 두 개 중에 하나는 음수니까 만약에 A 빼기 2 이렇게 되겠죠. 잠깐만. A와 2까지의 거리가 같은 거잖아. 3이잖아. 그죠? 여기서 문제 없죠?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야, 지금? 그러면, 그림 다시 그립시다. 2x 빼기 3이라는 애는 어떻게 생겼어? 2분의 3에서 접혔어. 일단 됐지? 그러면 지금 우리가 2일 때랑 1일 때 확인하는 거 아니야, 그지? 2일 때랑 1일 때 2일 때랑 1일 때 함수값이 서로 같잖아. 됐죠? 저 그림 자체가 우리가 잘못된 거야. 이건 맞아. A가. 그러니까 결과가 같으려면 4까지의 거리와 2까지의 거리가 같은 곳인 A니까 3인 거야. 2분의 3에 접혀야 되는데, 신경 쓰지 말자. 됐어요? 이거이면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 3의 일체가 되는 거예요. 됐어? 자, 그러니까 봐봐요. 합성을 했을 때 문제가 되는 거는 이 안쪽 함수가 끊어져 있는 곳과 얘가 끊어져 있는 곳. 이 두 가지가 중요한 거야. 근데 지금 보면 G는 안 끊어져 있으니까 F의 불연성이 되는 곳을 확인만 해주시면 돼요. 이해되겠어요? 나머지 예를 들어서 이 왼쪽을 보세요. 이 값들이 2부터 쭉 작아지니까 2부터 작아질 때 얘네는
G는 끊어질 리가 없잖아. 자기 정의역이 2보다 작은 쪽에서 얘는 GX는 전혀 문제가 없는 애란 말이야. 그러니까 GX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F가 공급할 때, 얘한테 G한테 정의역을 공급할 때 얘가 이렇게 끊어져 버리니까 이 끊어진 곳이 오류가 생길 수 있어요. 끊어지게 될 수 있단 말이야. 하지만 G의 위치를 우리가 만들어주는 거죠. 얘네들이 합성했을 때 연속이 되게끔. 따라서 좌극한과 우극한이 서로 같게끔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들이 가끔 있어요. 언제냐면 G도 끊어져 있을 때, G가 끊어져 있을 때. 자, G라는 애가 그림을 그렸더니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그러면 봐봐. G라는 애는 정의역이 1인 곳에서 불연속이죠. 그죠? 그러면은 G는 F가 1이라는 곳을 지나가면 끊어집니다. 자, 근데 이걸 잘 봐. X가 1을 지나갈 때 G가 가다가 툭 끊기는 거야. 지나간다는 표현을 꼭 아셔야 돼요. 왜냐면 F라는 애가 1이라는 곳을 이런 식으로 함수값을 갖게 된다면, 잘 봐봐. 1을 향해서 커져 갔다가, 자, 여기 점을 하나 찍읍시다. 잘 봐봐. 1을 향해서 커져 갔다가 다시 돌아서죠. 그럼 봐봐. 1보다 작은 값들로 1을 갔다가 다시 1보다 작은 상태가 유지되죠. 그럼 봐봐. 1보다 작은 값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야. 갔다가 돌아오면 갔다가 돌아가는 동안에 끊어진 데가 하나도 없는 거야. 이해되겠어요? 자, F라는 애가 1보다 작은 값들이 1로 왔다가 1까지 커졌다가 다시 1로 작아져요. 1보다 작아져요. 그러면 G 안에서 합성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정의역이 1보다 작은 쪽에서 1로 왔다가 1까지 왔다가 다시 돌아간단 말이야. 이해돼?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왔다가 다시 돌아가. 이 우는 왔다가 돌아가는 과정에서 끊어질 데가 없단 말이야. 그럼 이러면 연속이 되는 거야. 근데 F라는 애가 1을 기준으로 그래프가 뭐 이렇게 생겼어요. 1보다 작은 쪽에서 1을 지나 1보다 큰 쪽으로 넘어가요. 그러면 1보다 작은 쪽에서 1을 왔다가 1보다 큰 쪽으로 넘어가 버리니까 G의 그래프가 그려지다가 툭 끊어진단 말이에요. 알겠어? 따라서 합성을 할 때 얘의 불연속점이 있다면 이 안에 있는 F가 그 정의역이 되는 함수값을 지나가야 되는 거야. 갔다가 돌아올 때 안 끊어질 수 있단 말이야. 근데 만약에 F가 이렇게 생겼다면 1보다 큰 쪽에서 1 찍고 다시 돌아가잖아. 1보다 큰 쪽에서 가서 1 찍고 돌아와야 되는데 1을 찍을 때 빵꾸가 뚫려버렸잖아. 이해되겠어요? 1보다 큰 쪽에서 1을 왔어요. 이렇게 그려지고 합성의 그래프가 그려지고 있어요. 근데 1에 도착했을 때 빵꾸가 땅 뚫려버렸잖아요. 그러면 합성의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그려야 되냐면, 자, 아래쪽에서 1을 향해서 G가 쭉 갔다가 빵꾸되고 다시 돌아가는 거야. 합성의 그래프란 말이야. 자, 1에서 오른쪽에서 이렇게 오고 있으면 그래프가 아래쪽에서 음의 영역에서
마이너스 1까지 점점점 커져가고 있어요. 마이너스 1을 향해서 점점점 커져가고 있어요. 근데 1에서부터 멀어져 갈 때는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2까지 다시 작아져 가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1에서 점점 작아져 가고 있어요. 합성의 그래프야. 그런데 이렇게 왔을 때 빵꾸가 뚫려 있었잖아요. 여긴 점이고 빵꾸가 뚫려 있으니까 1 딱 도착하는 순간 그래프가 안 찍히는 거예요. 그래서 합성의 그래프를 그릴 때 여기서 불연속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해되겠어요? 자, 잘 들어. 얘가 불연속인데 그 불연속이 되는 x값을 얘가 지나가야 돼. 그래야 불연속이 되는 거야. 또는 빵꾸가 되는 곳을 왔다가 가면 또 불연속이 돼. 하지만 쭉 오다가 점인 곳에서 턴해서 가면 이까지 왔다가 돌아간 도중에는 아무것도 끊어질 일이 없는 거야. 이해되겠어요? 합성의 그래프를 많이 그려보셔야 돼요. 합성함수 그래프. 자, 다시 gx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gx가. 자, f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g 합성 f. 자, g라는 애는 1을 지나갈 때, 2를 지나갈 때, 3을 지나갈 때마다 끊어지죠. 그러면 F는 1을, 2를, 3을 지나가죠. 근데 만약에 F가 이렇게 생겼어. 그러면 불연속이 몇 번 나타나? 합성을 하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이렇게 해요. 이해되겠어? 그런데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어. 자, 1, 2, 3을 지나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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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가는 거는 완벽하게 불연속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 여기가 문제야. 1까지 작아졌다가 지나가지 않고 돌아서는 거야. 그러면 1보다 큰 쪽에서 갔다가 돌아가는 도중에 빵꾸가 있는지 없는지, 끊어진 데가 있는지 없는지만 보시면 돼.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면 여기는 아닌 거야. 그러면 다시 가다가 또 2를 만나서 또 빵꾸 또 뚫리고 3을 만나서 또 빵꾸 뚫리겠지만 이 부분만 놓고 보면 이것도 연속이 되는 거야. 이해되겠어요? 합성의 그래프를 조금 이해하시면 자, 그래서 내신에는 F와 G가 다 불연속에 내려주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 어디를 조사해야 돼? F가 불연속인 것, G가 불연속이 되는 F 함수값을 다 조사하셔야 돼. 자, 봐봐. G, F 이 연속성을 조사하라고 하면 일단 F가 불연속이 되는 곳 자, fx가 불연속이 되는 x값이 a도 있고 뭐 예를 들어 b도 있고 이래. 그러면 우리는 합성함수의 극한을 따질 때 a, b 둘 다 일단 따지셔야 돼.
자, 그래서 리미트 x가 a로 갈 때, 리미트 x가 b로 갈 때, g 합성 f 다 따지셔야 돼. 물론 함수값. 물론 g 합성 fa, g 합성 fb, 이거와 극한값이 함수값이 같은지를 따지셔야 돼. and g가 예를 들어서 알파 베타에서 불연속이라면, 속이면 어딜 따져야 돼? fx가 알파 또는 베타가 되는 곳의 x값 조사하셔야 돼. 이거 x값은 조금 무리가 있다. 그냥 이렇게 fx가 알파 베타가 되는 그것도 조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얘는 불연속이어도 얘가 이곳을 안 지나가면 불연속이 안 되는 거야. g가 불연속인 상태지만, 불완전한 애지만 f가 그곳을 잘 피해 다니면 되는 거야. 근데 얘네들을 지나가면 터지는 거야. 지나가면 빵꾸든 뭐든 끊어진단 말이야. 근데 아까 얘기했죠? 점의 위치에 따라서 돌아갈 때, 알파를 찍고 돌아갈 때 이런 것들이 이제 어려워지는 거야. 알파를 찍고 탁 돌아가거나 베타라는 것을 찍고 딱 돌아가는 이런 상황일 때는 또 따져보셔야 돼요. 그런 것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좀 어렵습니다. 그죠?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줄 알면 돼요. 그 수투에서 함수 단원에 가시면 합성함수가 있는데 거기서 무조건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는 걸 연습하셔야 돼요. 혹시 그 유튜브로 동영상 본 분 계세요? 지금 우리 수업하는 거? 있어? 가서 시간 날 때 그래프 특강 보세요. 그래프. 왜냐면 우리가 수업 시간 안에 그거를 다 하기는 힘들 것 같아서 그거는 동영상을 보시면 아마 조금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으니까 한번 볼만 할 거야. 자, 사이값 정리. 자, 간혹 시험에, 내신 시험에 서술형으로 뭐뭐의 정리에 대하여 정의하시오, 뭐뭐의 정리를 이용하여 푸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정리를 그냥 다 쓰라는 시험들이 자주 나오고 있으니 완벽하게 우리가 배우고 있는 정리는 다 아셔야 돼요. 교과서 정리를 반드시 아셔야 돼요. 사이값 정리, 롤의 정리, 평균값 정리,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아셔야 돼요. 완벽하게. 알겠어? 자, 문제는 어렵지 않아요. 문제는 어렵지 않은데 이 정의를 쓰는 거를 반드시 내신 기간 동안에 외우셔야 되는 겁니다. 자, 사이값 정리, 예전에는 이거를 중간값 정리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중간값 정리하면 왠지 중점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근데 전혀 아니에요. 사이에 있는 아무거나 중간에 있는 값, 중간이 딱 그 등분되는 중간이 아니에요. 자, 간단합니다. 우리가 어떤 함수가 구간 A와 B에서 정의되어 있습니다. 정의되려면 폐 구간이어야 됩니다. 자, A라는 곳하고 B라는 곳이 경계의 끝인데 이때 함수값이 존재해야 돼요. 게다가 A일 때와 B일 때의 함수값이 달라야 돼요. 자, 높이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함수값이 A일 때 정의되어 있고 B일 때 동일선상에 없게 B가 존재해야 돼. FB가. 그러면 위 아니면 아래에 존재하면 돼요. 그냥
따라서 그냥 B1대를 위에다가 찍어 볼게. 됐어? 자, 그러면 이 안에 함수가 연속이라면, 연속, 가다가 점프해서 이렇게 갈 일이 없다라는 보장을 해주셔야 돼요. 선으로, 한북 그리기처럼 선으로 가는 거야. 게다가 함수니까 갔다가 뭐 잃을 수도 없는 거야. 알겠어? 갔다가 잃을 수도 없는 거야. 알겠어? 함수는 잃을 수 없잖아, 그지? 따라서 여기까지 도달하는 방식은 선 아니면 곡선 뭐 이런 것들로 연결만 되면 돼. 연속이니까 연결되어 있는 거야. 중간에 끊어지지 않게. 됐어? 자, 이런 것들이 되는 상황을 말하는 거야. 자, 심플하게 다시 그려보면, 자, 이런 함수라고 합시다. 그래프라고. 자, 그랬을 때 두 함수값 FA와 FB 사이에, 둘 사이에 어떤 K라는 값을 갖는 상수함수를 한번 그어봅니다. 사이라고 해서 또 중간은 아니어야 돼요. 그냥 요 사이 아무데나. 됐어? 자, 그러면 F 값이 K가 되는 C가, 정의역 C가 X좌표죠? 이 C가 반드시 X축에서 보면 반드시 A, B 사이에 존재합니다. 이렇게 되는 C가 A, B 사이에 반드시 존재합니다. 적어도 하나. 왜 적어도 하나입니까? 곡선이 이상하게 생기면 여러 개 존재할 수 있어요. 뭐 이래버렸어. 그러면 찍 그었을 때 요거 세 개 존재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해되겠어요? 이런 걸 우리가 사이값 정리라고 하는 겁니다. 자, 사이라고 했어요. 사이니까 이 안에서의 대소관계를 보면 K는 이 값과는 달라야 돼. 왜 두 점 사이 이렇게 되는 상황도 우리가 그 점에 닿는 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닿는 거는 안 돼요. 사이니까 이 크고 이 값이 작다면 이거보다 크고 이거보다 작아야 돼. 그래 사이가 되는 거야. 자, 얘가 어디에 쓰이느냐? 쓰임이 중요하죠. 이 K가 0일 때가 제일 일단 많아요. K가 0, 곧 Y가 0. Y가 0인 건 뭐야? X축. X축에 닿는 곳의 존재, 곧 X축에 닿는 곳에 X좌표는 뭐야? 근. 방정식의 근의 존재. 근의 분리. 이런 문제에 나오는 게 대부분입니다. K가 0일 때를 잡으면. 따라서 주로 이런 걸 주죠. A일 때 음수고 B일 때 양수면 0을 지나간다. 0이 사이에 있잖아, 그지? 마이너스 1과 플러스 2 사이에 0이라는 사이값을 잡을 수 있잖아. 그러면 A와 B 사이에 X축과 한 번 이상 만난다. 곧 실근이 마이너스 1, A와 B 사이에 실근이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라고 말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 2차 함수의 근에 분리하실 때 1과 2 사이에 3과
사이에 근이 존재한다 라고 하면 이런 그림 그려놓고 뭐 했어요? 1일 때 함수값이 양수고 2일 때 음수고 양수고 이거 따졌죠? 사이값 정리해요. 그잖아요. 사이값 1일 때 양의 함수값, 음의 함수값 양과 사이에 0이 되는 곳이 있다면 적어도 한 번 지나간다. 여기도 적어도 한 번 지나간다. 근데 이차함수는 많아봐야 두 군데밖에 못 지나가니까 그림이 이렇게 한 번밖에 안 된다. 따라서 근의 분리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3차 이상에서도 근의 분리를 할 때 쓰거나 아니면 주어진 그래프의 모습이 그려지지 않을 때 숫자로, 수치로 어떤 특정한 값으로 실근의 존재의 유무를 판단해야 될 때 사이값 정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알겠어? 자, 너무 쉬워요. 사이값 정리. 대표적인 거. 당 자, 이거 사이값 정리해요. 자, 이거 f, x 라고 합시다. fa 0, 0 a 빼기 b 음수 a 빼기 c 음수 따라서 양수 됐어? b일 때 0, 0 b 빼기 a 양수 b 빼기 c 음수 C일 때 0, 0 양수 따라서 X축 위에 A, B, C 잡으면 A일 때 양의 함수값, B일 때 음의 함수값, C일 때 양의 함수값을 가져야 되니까 뭐에 의하여? 사이값 정리에 의하여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제. 사이값 정리에 의하여 A와 B 사이에 하나, B와 C 사이에 하나 존재해야 돼. 왜 2차 함수니까 두 번밖에 안 돼. 이런 거예요. 이게 그냥 사이값 정리예요. 너무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제가 실력 정서 연수 문제에 있는 문제가 하나가 사이값 정리 중에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시간 나시면 한번 찾아보세요. 절대값이 있어요. 근데 그 사이값을 0으로 두는 게 아니라 뭐 2분의 1, 뭐 절대값 때문에 2분의 1 이런단 말이에요. 내 기억은 그래. 뭐 2분의 1,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막 구하는 문제였을 거야. 그래서 2분의 1보다 클 때, 작을 때가 있으니 2분의 1 때가 적어도 한 번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푸는 문제가 하나 있을 거예요. 0이 아니어서 조금 어색해가지고 어려울 수 있어. 표현 자체가 이걸 왜 사이값 정리를 풀지? 라고 생각이 드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자, 740번 간단하게 볼까요? 푸는 것도 조금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다음 방정식이 주어진 구간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지면 사이값 정리를 이용해 보여라 라고 했습니다. 예? 이게 1번에 문제 이상하다고? 네, 이상하네요. 빼세요. 등호가 왜 중간에 두 번 들어갔어? 2번으로 하죠. 자, 구간이 어디예요? 마이너스 1, 1 이렇게 됐습니다. 이 구간에 실근이 존재하는 거죠. 자, 사이값 정리는 우리 어떻게 해요? 사이값 정리 정리할 때는 마이너스 1과 1에서 이렇게 폐구간 정의해야 돼. 근데 결과인 C가 개구간에 존재하는 거야. 함수를 정의할 때는 여기가 정의되어 있어야 돼. 하지만 사이값 정리에 만족하는 정의역 C는 개구간. 아까 이제 다 하면 안 된다고. A, B 끝에 있는 걸 닿는 게 아니라 사이니까. 그것 때문에 이 차이가 있는 거야. 자, 사이값 정리를 이용해서 풀으라고 하면 이렇게 하셔야 돼요. 얘네를 fx라 하자.
지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f의 마이너스 1의 함수값을 찾아보는 거야. 자, 얘가 이때 정의되어 있다는 뜻이 아니야. 어? 이건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건 실수 전체에 지금 정의되어 있어. 그죠? 따라서 마이너스 1일 때 함수값 찾을 수 있다고요. 있는 거니까.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곱하기 1 더하기 1 됐어. 중요한 건 뭐야? 음수라는 게 중요한 거야, 지금. 알겠어? 자, 1일 때는 1, 3, 빼기 2, 1 더하기 1. 중요한 건 값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부호가 중요한 거야. 자, 그래프 마이너스 1, 1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음의 함수값, 1일 때 양의 함수값을 가져. 됐어? 그러면 사이값 정리에 의하여 fx가 fc가 0이 되는 c가 이걸 써야 돼. 사이값 정리에 의하여 C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적어도 하나 더 빼면 안 돼.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따라서 실근이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적어도 중요해. 왜? 지금은 차수가 크죠. 차수가 크죠. 여기서 어떤 일이 있는지까지를 물어보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적어도 하나라는 표현을 해주셔야 돼요. 너무 쉬워. 부끄럽잖아. 양음 이거만 따지면 돼요. 이것도 3, 4, 3 문제 어떻게 읽는 것만 봐봐. 2개 곱해서 음수, 2개 곱해서 양수인데 마이너스 1일 때가 하나 있으니까 마이너스 1일 때랑 1일 때 부호 다르고 마이너스 1일 때랑 2일 때 같고 뭐 이런 뜻이에요. 그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별거 아니니까. 자, 넘어갑시다. 끝났네. 생각보다 빨리 안 했구나. 아닌가? 뒤로 가서 정체가 될 수 있겠구나.